자, 우리 과목의 PBL 보고서, 중간고사 PBL 보고서를 정군이 먼저 요약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9월 PBL 보고서를 안녕하세요. 이번 9월 PBL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 1, 2학번 수학과 정일권입니다. 제 PBL 보고서를 예로 삼아서 어떻게 PBL 보고서를 다음에 제출할 때 더 나아진 방향으로 제출할 수 있을지 전 처음에 형식 면에서 알아보고자 발표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PBL 형식보다는 제가 한 PBL 내용의 발표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 성찰 노트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PBL 수업 방식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첫 시간에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께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학습의 진행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이나 학우분들이 올려준 자료를 보고 학습을 하고 있고요. 이 강좌에서는 수학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수학에 관련된 다른 모든 지식들과 또한 자료의 생성에 있어서 얼마나 창의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서 생산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다른 동료 학우님들이 하는 것으로부터 자료를 어떻게 요약하는지, 그리고 그 학우님들이 제공해 주신 추가적인 지식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듯 수학사를 배우면서 그 지식뿐만 아니라 더 나아진 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을 실제 생활에선 많은 부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모든 토론에 되도록 참여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 자기평가입니다. 저는 개인 성찰 노트를 바탕으로 저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체평가에서 제가 아쉽다고 생각했던 점은 많은 Q&A에 참여하고 게시판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정리하는 것도 느리고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자료를 생성하고 논의를 진행시키는데 좀 많은 참여를 하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저는 가장 많은 활동을 한 학우를 추천했습니다. 그때 자체평가 중 미비점이라고 느낀 점보다는 다른 의견을 보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글을 읽고 느낀 점조차 달지 않는 저보다는 그래도 느낀 점이라도 달아서 참여를 했다라는 표시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별로 그렇게 미비한 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PBL 반응 평가, 참여 부분.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PBL에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PBL 시작을 한 논의는 매스메티컬 브릿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교수님께서 말을 해줬습니다. 이 내용은 책에서 나와 있는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매스메티컬 브릿지라고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다리를 말하는 것인데, 저는 이 다리에 대한 내용을 읽고 실제로 수학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내용 중에 비슷한 내용이 있어 판테온이라는 자료를 추가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엠 마르자칸이라는 교수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논의는 오늘 이뤄질 필즈상 여러 수학에 관련된 상 중 필즈상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최초로 백진주 학우님께서 질문을 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마리엠 마르자카니 교수에 관한 기사를 소개해주면서 저희에게 논의를 진행시키게 하였습니다. 거기서 한 내용은 마르자카니 교수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감이라고, 그리고 쌍곡기하학과 관련된 마르자카니 교수가 다룬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모듈라의 공간이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결국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학문화 축전에 대한 내용이 오갔고요. 대굴걷기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대굴걷기는 교수님께서 대굴걷기에 관한 비디오를 제시해주면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논의는 일본의 개항과 일본의 선진화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고 조규현 학우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역사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보여주셨고, 박강희 학우님은 달라진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세국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에 관한 생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내용에 관해서 예전에 수업 초반에 배웠던 유럽과 유라시아에 관한 관계에서 일본과 저희 나라에 관한 관계의 유사성을 찾았고, 한번 그 상황을 저희 나라와 일본에 관한 상황에서 유라시아와 유럽에 관한 상황으로 한번 논의를 전개시켜 봤습니다. 일본에 탄압받았지만 지금은 결국 일본을 딛고 더욱 우수한 수학 기반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유라시아에게 탄압을 받고 있었던 유럽도 지금 생각해보면 더욱더 큰 발전을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의견을 달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오동열 학우님은 수용의 중요성을 말해주셨고요. 유지준 학우님은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은 무기가 아닌 학문에 해당하는 학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게시해 주셨습니다. 원지 학우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접할 때는 개방된 사고로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필산법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필산법은 조기현 학우님께서 필산법이 정착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뭔지 궁금한 점을 제기해 주면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필산법이 딱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공존해 오다가 자연스럽게 트렌드가 변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동열 학우님께서는 도구의 부재가 그 필산법의 전파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정원락 학우님께서는 그 과정에 오동열 학우님의 의견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정원락 학우님께서 그 틀린 부분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정원락 학우님의 의견은 종교적인 이유가 그 큰 이유 중 하나일 거라고 하였습니다. 강민지 학우님은 필산법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던 중 정원락 학우님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았고 그 의견을 정리해서 올려주셨습니다. 박강희 학우님이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필산법은 그럼 어떤가?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 저는 과학창의재단의 기사를 응용해 우리나라의 필산법 도입 시기와 그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올려봤습니다. 영해탄생, 수학 연구의 방향, 그리고 제논의 역설까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제논의 역설은 김윤수 학우님께서 절반의 역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주시면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에 올려주셨던 자료를 다시 인용해 주시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신중원 학우님께서는 시간의 부재가 그런 이유일 것이다 라는 핵심 개념을 설명해 주셨고, 현정민 학우님께서는 스타디움의 역설에 관한 자료를 올려주시면서 논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원락 학우님은 절반의 역설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고, 김현수 학우님께서 또 다른 의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화살이 머물러 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유지준 학우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좀 틀린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제가 그 의견을 달았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쭉 설명하면 어떤 거는 결론 깔끔하게 나올 수 있고 어떤 거는 그 엉뚱한 데로 빠지거나 또는 부실한 결론을 먹는 경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의견 내놓고 내가 토론에 이루어서
뒤에 내용 다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하고 사인하라 앞에 제목을 주고 그리고 넘어가라 해야 그러면 되게 토론이 끝나는 게 쭉쭉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사인하면 검색해 갖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틀린 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그만 고쳐주면 되잖아. 그럼 그래서 그 마무리 지으면 여러분들 그것들을 모아서 제출하면 결론이 마무리된 것들이 쭉 그 PBL 보고서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럼 그거는 토론이 끝난 거니까 양과 질을 평가할 수가 있지. 그냥 개수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 정리하는 거. 그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가는 걸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모델들을 몇 개 보여줍니다. 어쨌든 좀 처음 하는 건데 진행해요.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여러분들 보고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제논의 역설에 관해선 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논의를 통해서 그 역설에 대한 이유와 그 설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의 부재라는 하구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역설에 대한 이유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았고 논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까지 누가 써놓고 하면 다른 사람들 똑같이 카피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발표할 때도 지금 이제 내용들이 이제 막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뒤에도 볼 때도 한정된 시간을 발표하는 거니까 어차피 1분만 발표하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색깔을 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말할 그런 글자를 키워서 보여주기도 해서 저 멀리서 지금 바로 보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는 어차피 다 보려면 너무 많겠지만 자네가 이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려면 그 페이지에서 보여주기 두 문장 정도는 폰트를 키워서 해도 시간도 별로 안 걸리잖아. 발표를 하려고 한다. 그럼 이제 그 사이즈를 75%로 발표를 하려고 한다. 그럼 75%로 해서 제일 뒤에 앉은 사람이 보일 수 있을 게 여기에 폰트. 자기가 하려는 말을 크게 해주면 그러면 지금 시간이면 지금 효과가 될 수 있지. 그럼 그것을 보고서도 자세한 거는 그 페이지에 다운 폰트 받아서 자세히 보면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발표할 때는 그렇다. 보고서 낼 때는 뭐 평가자가 평가하기 좋게끔 해주면 됩니다. 제한된 시간이라 몇 개 논의만 다루고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PBL 보고서를 마치고 제가 9월 달에 느꼈던 점을 소개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처음 9월달 PBL 보고서를 쓸 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조차 감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질문을 하고 수업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단점으로 찝었던 자료를 분류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토론을 참여하면서 그 능력은 끊임없이 길러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학사에서 수학사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을 다루는 게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PBL 보고서를 쓰면서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을 복습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PBL 보고서 발표를 통해서 얻게 된 지식으로 더 나은 PBL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정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정군이 여기서 얘기했듯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 처음에 PBL 보고 첫 번째 시간에도 어떤 식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러고 설명도 해줬는데 그런데도 잘 처음 하는 거니까 당황했겠지. 그러면 그때 물어봤으면
그 물어본 거에 답을 줬을 거라고. 근데 그거 외에도 그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샘플을 계속 보여줬잖아. 사실 강의 계획서도 샘플이 있어요. 내 웹사이트에도 있고, 그 웹 주소를 내가 몇 번씩 가르쳐 줬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실제로 파일까지 올려줬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수준이 떨어지는 PBL 보고서를 낸 학생도 많다고.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고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잘하려는 의도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 학생들은 그냥 전혀 신경 안 쓰다가 며칠까지 내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채우려 그러니까 뭐 해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부실하게 그렇게 낸 경우가 아까 낮은 성적의 학생이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잘한 보고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 A를 받으려는 학생이 있다면 이게 지금 A의 버텀라인이니까 이거보다 부실한 PBL 보고서를 쓴 학생은 A를 절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거를 염두에 두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래 주차별 활동 내역에 여러분들의 지금 액티비티를 보여줬고 자세히 보면 자기가 캐치업 할 의지가 있으면 캐치업을 하고 그러라 기회를 준 거예요. 예습을 해오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여러분들 PBL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할 테니까 지금부터 밀린 학생들은 팔로우 하세요. 그 다음에 프로포절도 다음 주에까지는 제출해야 되니까 그 전에 다 완성해서 발표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오케이. 자, 지난번에 예습하고 오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예습을 열심히 했어요. 수고했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뭐 몇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올린 내용도 있고 한데, 내가 얘기한 것들부터 한번 보여줄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먼저 해도 되는데, 그래. 어쨌든, 이 내용에서는 뭐였냐면은, 조금 아까 얘기한 거였는데, 조금 아까 올려놓은 건데,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 코딩 교육을 지금 컴퓨테이션 띵킹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1세기에는 손으로 하는 게 거의 없으니까, 누굴 시켜서 하는데, 옛날엔 사람을 고용해서 했지만, 지금은 되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거나, 그런 인포메이션을 다루어서 하거나, 인포메이션으로부터,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그런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거나 하는 방법을 많이 쓰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 또 이론들을 활용하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는 자기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서 또 프로그래밍도 있고 도구도 있고 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부실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네이버에서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에서 도구들을 만들어서 이거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방법은 최선이 당연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새로 만들어서 하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 그래서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과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수학에서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안을 낸 것들이 있고 실제로 그게 우리 성대에서 가능하니까 그 모델들을 만든 게 있는데 한번 이것도 저 프로젝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생각했고 3D 프린터 지금 필라멘트를 이용한 3D 프린터에서 이 문제 어려운 점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렇게 결이 생기고 이런 걸 어떻게 곱게 하느냐 뭐 하냐 이런 테크닉에 대해서 요 웹 주소에서 정보가 있었고 그러니까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2014년까지 IMO IMO 레코드만 해줬는데 실제로 올해 거는 거의 최근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아마 못 찾은 것 같아. 올해가 재밌게 됐는데 올해가 한국이 3등을 했어요. 3등이면 굉장히 잘한 거야. 이전에 1등 한 적도 있지만 우리가 4등까지 하면 굉장히 잘한 그런 상태였는데 어쨌든 올해 3등 한 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미국이 1등이고 2등이 중국이고 미국이 생전 처음으로 1등 해봤고요. 올해. 중국이 1등 자리를 뺏기고 2등 한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이 3등이고 북한이 4위라는 게 이번에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피아드 외국의 필드상 수상자들도 한국이 필드 메달리스트는 곧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올림피아드에서 계속 지금 높은 성적을 보인 지가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그 사람이 아니어도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우수한 연구자가 나올 기반이 생겼다고 이제 보는 그런 거예요. 이것도 볼 필요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랭 쭉 있는데 첫째 미국, 2국 중국, 2등 한국, 그다음에 디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4등,
베트남 5등, 오스트레일리아 6등, 이란 7등, 러시아 8등, 캐나다 9등, 싱가포르 10등, 뭐 우크라이나, 타일랜드, 로메니아 등등 순서가 돼 있어요. 이 웹주소 여기 들어가면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또 그 외에 뭐 필드상 아까 미르잔 메리엠 미르자하니가 아픈데 작년에 한국에 못 올 수도 있었는데 와서 그런 사정을 얘기해서 이게 기자들한테는 자기가 아프다는 거를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그래서 기자들한테는 협조를 구했었고,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애하고 남편하고 다 같이 와서 그래서 이 심사장에서 애가 굉장히 울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앞에 앉아 있는데 어린애는 계속 울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찍어놓은 사진도 있는데 어쨌든 그 외에 또 이게 뭐야? Q&A에서 내가 EBS 문명과 수학에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볼 필요가 있는. 그리고 어제 넘버스가 어제 1회 해서 아마 이게 5부작일 거예요. 이게 EBS의 아이디를 만들고 들어가서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어도 일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찍은 사진 같은 것도 아이디 패스워드 치면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요약한 내용들도 있고, 이건 재작년에 한 것들. 그 다음에 넘버스 그리고 주제를 아직 못 정한 학생들, 주제가 아직 확실치 못한 학생들한테 아이디어를 좀 더 주는데, 이 국방수학, Mathematics in War 의 책을 가져왔는데, 지금 요새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국방 연구비라든지 국방 그런 비용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건 알죠? 이 기초과학에 투자되는 1,000만 원, 5천만 원 이런 정도 연구비가 아니라 이건 비행기 하나가 천억 원이잖아. 비행기 하나가. 그러니까 그런 걸 바꾸고 할 때는 몇십 조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의사결정 이런 걸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연구비들은 보통 기초과학 연구비들보다 한 100배는 커요. 보통 규모가. 5천만 원이 아니라 최소한 50억 이런 식의 연구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근데 우리가 배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주먹국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일이 생긴 건데, 어쨌든 이 Mathematics in War부터 시작해서 국방수학을 전공하는 이걸 분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사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프로젝트를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내 학회, 내가 회장하는 학회 임원으로 공군사관학교 교수부장을 이사로 두고 있는데, 그분도 이런 인력이 꼭 필요해서 수학 박사인데 필요해서 그래서 지금 그런 인력 배출을 부탁하고 있고, 그리고 참 수학 분야의 주요상, 여러분들 이번에 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데 가까운 얘기고 하니까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리한 게 있는데, 한번 이거를 보는 것, 이 수학상도 히스토리하고 관계가 되니까 이거를 같이 채워나가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필드상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 우리가 다 제안해서 시작했던 건데, 필드상에 대해서는 책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다른 수학상에 대해서는 아직 책 전혀 안 나와 있고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듯이 내가 원고를 보여줄게요. 또 대한수학회 70년사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학회 차원에서 하고 있고, 내가 편집위원, 상임위원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대한수학회, 대학수학회가 아니라 대한수학회, 이런 걸 프로젝트로 해도 괜찮아요. 내가 해오던 일이고, 또 관심 있는 일이고, 자료도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온라인에 대해서, 그리고 참 여기 누가 이거를 얘기했었냐면, 이 문제를 이 수학 문제 수학의 중요한 정리들을 쭉 정리했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리스트 오브 시어렘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면은 여기 리스트 오브 그 메인 주요 정리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그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는 주요 정리 100개이지 아마. 그러니까 이게 100개의 주요 정리 앞에 이렇게 미적분하게 있는 요 몇십 개 정도를 찾았지만 이미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었겠지 않겠어? 그래서 여기 The 100 Greatest Theorem이 여기 아래에 이렇게 정리한 게 이게 100개의 중요한 이제 수학 정리들이고 그거 외에도 important theory, list of mathematical theorems가 이렇게 보면 A, B, C, D로 쭉 해서 여기 수백 개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누르면 자세하게 다 내용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별로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 근데 어쨌든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려면은 이런 걸 참고해서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과학은 여러분들이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서 있는지 뉴턴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전의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해놓은 어깨에 서서 한 발짝 밖을 내다봤다고 하듯이 과학은 남이 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 다음 시작을 해야지. 그걸 이용하고 그 다음에 새로 없는 걸 좀씩 보태야지. 그냥 남이 해놓은 것을 전혀 그냥 백지부터 시작해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고 그런 그냥 그 유의미한 연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참고로 해줬고 주요 수학상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쭉 모아놓은 걸 정리했는데 실제로 이게 내가 몇 년도인가 한 8, 9년 전에 뭐 그 정보 과제로 박형주 교수하고 같이 뭐 필드상, 아벨상, 교토상 뭐 등 다른 주요상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따 보여줄게요. 이걸 쭉 정리해서 이게 이제 순수 수학, 응용 수학, 또 나이에 제한 있는 거 없는 거, 또 어떤 각 학회별로 주는 거, 사이엠에서 주는 거, 또 뭐 디스크리트 매스에서 주는 거, 뭐 나라별로 주는 거, 또 뭐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주는 거, 에듀케이션에서 주는 매스 에듀케이션 주는 거, 뭐 일본에서 또 중국에서 뭐 가우스상 뭐 여러 가지 상 있는 거 이따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등등 다양하게 한 게 있는데 이게 나 100페이지 좀 만들어 놨을 거야 아마 그때. 그런 걸 근거해서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수학자를 배출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비들이 젊은 사람들을 젊은 그런 수학자들이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 왔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ICM을 통해서 이해가 되면서 수학에 대한 관심도 높였고 그리고 수학의 우수 인재들이 유인하는 우수 인재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그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졌죠. 근데 유아청량한테 가우스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필드상을 얘기해서 그리고 가우스상에 대해서는 유아청량한테 한번 알아보라 그랬는데 이거 못 봤나 보지? 못 봤구나. 어쨌든 자네가 보기 전에 다른 학생들이 이미 다 답을 해줬어. 자네는 점수를 못 얻는 거지. 그래 어쨌든 그리고 이건 또 뭐였나? 이거는 컴퓨터 속의 수학 3D 캠퍼스 프랩 만들고 이런 것들 하겠다. 이런 것들, 이 조별로 이런 걸 하겠다. 그 얘기를 했었구나. 여기다가 여기서 이게 뭐를 줬더라? 여기서 세태별. 이 자네가 그래서 수학과 음악을 하겠다거나 아마 그랬었지? 이게 이제 How Math Made Modern Music Mad라고 이게 조인트 매스 미팅, 아메리칸 매스 소사이티, 매스 어소시에이션 아메리카에서 한 내용인데, 이 세인트 메리 컬리지 오브 메릴랜드의 데이비드 쿵 교수가, 이거 아주 재미있는, 이 사람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배웠대. 그래서 바이올린 배우면서, 그러면서 수학 교수가 됐는데, 이제 자기가 옛날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으니까, 그러니까 음악과 수학을 연결해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연주해 가면서 이 수학 속에 어떤 음악의 뜻이 들어있는지들 이렇게 했는데, 이 논문으로도 쓴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Math and Music이란 저널도 있어. 그런 것도 좀 찾아가면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은 일일 거야, 이게. 몇 조였지? 수학과 음악에 관심 있던 조가? 근데 음악 좀 했었어? 악기는 다룰 줄 알아요?
그래. 어쨌든 음악적 이거 하려면은 어느 정도 음악적 소양이 있지 않으면은 조금 들어가면은 어려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매스 앤 뮤직을 해서 우리 홍석준 조교라고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 대학원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는 홍석준 조교가 옛날에 석사과정 입학했을 때 내가 매스 모델링 가르칠 때 수학과 음악을 프로젝트로 한번 시켜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여러 가지 음성 인식 같이 이렇게 해서 그냥 음악을 들으면 악보가 바로 그냥 만들어지게 음악을 인식시키면 악보로 변환시키는 이제 그런 거를 해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음악이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 악기가 막 하게 되면은 그게 악보가 다 다를 거 아니야. 피아노의 악보가 다르고 바이올린의 악보가 다르고 이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이제 그때 그걸 지금 프로젝트로 하고 지금도 계속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조언도 받아야 될 거야. 근데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그러니까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내기는 별로 쉬운 일은 아닐 거고 그냥 수학사에서 보듯이 이런 식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가 소개하는 거 정도, 레포트 쓰는 거 정도는 뭐 그냥 할 만한 일인 것 같아. 근데 좀 더 어쨌든 그러니까 리터러처 서베이 남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런 정도. 그러니까 매스 앤 뮤직이란 저널이 있다는 거 정도는 찾아보고 그 논문 몇 개 정도는 보고 그 중에서 흥미있는 거를 본 다음에 그 다음 거로 넘어가야지. 그냥 그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 갖고는 절대로 좋은 게 안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조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게임 속의 수학, 컴퓨터 게임 속의 수학에 대해서 한 2조가 얘기했었는데 이게 그냥 이게 우리가 수학사 과목이니까 이게 만약 한다 그러면 수학사하고 조금 연결을 시켜서 이러이런 리스트 오브 게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수학이 적용됐고 뭐 등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새 거를 좀 보탠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몇 가지 아직까지 확정들 지금 OK를 우리가 서로 확인할 수 이게 정말 시작하기 전 그때까지 좀 더 고민들을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자연과학 캠퍼스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그거가 보통 내가 접근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게 수학 과목이고 수학 전공이고 또 수학사 과목이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거 그냥 만드는 건 건축가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이게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한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지도 그리고 줄 긋고 박스 건물 이렇게 놓고 하는 정도 텐데 그거 갖고는 그거는 그냥 건축과에서 할 일이지 수학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수학이나 수학사와 좀 연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물을 이렇게 만들 때도 아주 수학적인 도형으로 수학식으로 만든 STL 파일들을 갖다 놔서 합쳐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팅커캐드 같은 게 미국에서 많이 쓰는 대학에서 많이 쓰는 콜럼비아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그런 많이 쓰는 3D 프린팅 소프트웨어인데 어쨌든 각각 STL 만든 것들 수학적으로 만든 도구들을 그런 무료 프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갖다 놔서 합쳐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를 예를 들어 처음 1978년도 또는 1981년도에 이때 모습인 그런 모습하고 또 지금 2010년도 2015년도에 그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만드는데 그 안에 있는 도형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퀘이션으로 표시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걸로 만든 파일들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식으로 차별을 한다면 그건 경험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한다면 실제로 도형을 만들 때 박스로 짜집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아주 이쁘게 만들지 않더라도 그냥 여차하면 삼각형, 사각형 또는 무슨 프랙탈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것들로 이게 그냥 배열해도 괜찮지. 모양은 좀 달라도 그 건물의 상징적인 부분을 수학적 모형 컨셉만 해와서 여기는 수학과가 있는 쪽은 어떤 정육면체 또는 24면체 뭐라든지 또는 스퀘어, 직사각형, 정사각형 또는 구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수학적인 도형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그런 걸 합친다든지 예를 들어 구를 반 자르면 그럼 반원이 되잖아요. 반원 같은 거를 어떻게 해서 어딘 건 그렇게 표시하고 그렇게 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생각해봐야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3D 프린팅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수학하고 연결시키고 할 수 있는. 실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내가 세이지를 이용해서 한 거, 내 논문 써놓은 것들도 있고, 내 웹사이트에 다 도구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냥 그걸 활용해서 그냥 HTML 파일 만들어서 그걸 사용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다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일본 수학자, 버커프에 대해서, GT 버커프가 첫 번째 수학자가 PhD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알고 있고, 아마 첫 번째 수학 박사가 예일대학에서 나왔을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거기도 오래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박사과정이 대학원이 처음 생긴 데가 아마 거기니까. 그래서 그리고 버커프는 이제 최초의 미국 PhD가 수학 PhD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업적을 내놓은 사람이고, 그리고 법과 수학에 대해서 뭐 관심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걸 자세히 조언을 해줬고, 그리고 이막 교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얘기가 있었는데, 이막 교수님이 실제로 대담한 내용이 있어서 내 웹주소에 있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막 선생님이 직접 구술한 내용이니까, 지금 여기 위에는 이거 약간 좀 이게 의도를 가지고 쓴 글이라 이거 약간 이거는 좀 그래요. 약간 좀 이렇게 이념이 좀 인볼브되어 있는 글인데, 이것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비평하는 글도 지금 누가 쓴 게 있는데, 박형지 교수가 썼고, 뭐 다른 사람들도 좀 그렇게 쓰는데, 근데 실제로 이막 선생님은 그런 건 있었어요. 이 부모들이 옛날에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약간 혹시 당신이 말하는 게 도청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라 그랬지? 신드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내가 이런 거 얘기하는데 주위에 도청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가 뭐 또 이런 거 내가 한 말 갖고 뭐 나중에 트집 잡아서 뭐 하는 거 아니냐, 뭐 등등 그렇게 염려하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친구들이나 후배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근데 어쨌든 그런 기록들이 여기도 있고, 그리고 이막 선생님이 어쨌든 한국인으로서는 세계 이제 그러니까 근대 수학에서 이 수학 저널에 논문 내신 건 처음이고, 뭐 커리어 인 매스라든지 매스 인 로우라든지 미스 원양, 그리고 그러니까 1000만 명의 창의 메이커 양성, 그러니까 한국이 이 3D 프린팅에서는 1000만 명의 창의 메이커를 양성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야? 그 중에서 1000만 명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뭔가를 자기 업에 사용하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소리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4,500만 명, 5천만 명에서 이렇게 빼고, 그러니까 25살까지 교육받은 사람 빼고, 65세 넘어서 은퇴한 사람 빼고, 그 중에서 1000만 명이 산업 인력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많은 잡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마켓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정일공부도 얘기했지. 등등 여러 가지, 뭐 넘버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뭐 우버 얘기도 지난 시간에 했었죠. 오케이. 그래요.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한 얘기들, 필드상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얘기들 했고, 3D 프린티드, 중국도, 베트남도 타는 필드상을 한국이 언제 사느냐.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필드상 수상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한국이 조만간에 필드상을 타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아벨상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의견 줬고, 빨리 결정들 하고요. 수식에 대한 얘기, 필드상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오동열 군이 필드상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 의견에 대해서 코멘트를 줬고 등등. 정리하세요. 그래서 딱 결론 지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3D 프린팅에서 이렇게 트렌드가 이런 것들도 있고 뭐 하구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학에 어떻게 활용하면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는 우리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니까 여기서부터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학이나 수학사와 관계시켜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유도하면은 그러면 좋지요. 그런 훈련들. 그리고 참 수학과 연대표, 이 연대표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줬는데, 이 웹주소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이거 내 원고 이거는 아직 초안이었고 이걸 이제 내가 쓴 원고를 가지고 이거를 초안을 이렇게 수정해서 이제 원고는 보내줬는데, 자 여기 보면 내가 만든 책에 이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보통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무나 쓸 수 있게 하진 않는데, 이거 왜냐면 내가 만들 때 굉장히 어렵게 만든 거 제가 찾아서 이렇게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바로 아래 하는 걸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만든다 그러면 그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국과학창의재단에 한국과학사 연편이 있어요. 근데 과학사 연편에 수학은 하나도 없는 거 알아? 여기 수학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거기에 수학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물리학, 생물학, 화학, 뭐 지구과학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게 수학보다 언제나 좀 불리했잖아. 취직도 좀 불리하고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뭐 교수 잡도 적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학은 알아서 하고 수학은 자꾸 뺄라 그래. 그래서 수학이 여기 수학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그 과학사 연표를 참고해가지고 그래서 이 수학을 사이사이에 다 찾아서 끼워 넣은 거야. 그래서 수학사 연표를 만든 거예요. 과학하고 같이. 가능하면 수학하고 관련된 것들 중심으로.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도 수학하는 사람들 아니면 수학에 관련된 건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연표 어떤 이걸 어떻게 더 개선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뭐 등등 하세요. 정일권 군이 3D 프린팅 기초를 알 수 있는 곳이 있냐고 했는데 내가 내 유튜브에 몇 개에 올려놓은 것도 있고 내 웹자료도 있을 거고, 그 외에 이런 데들이 아마 이런 데들이 초보자를 위해서 3D 프린팅 한글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감 같은 거 아마 있을 거야. 참고해서 보도록 하세요. 자, 대충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오늘 강의할 거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